곧 여름이 찾아오는데 여름을 대비해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건강관리 생각만 하고 계세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세요? 운동은 하시나요? 그리고 복부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유해균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건강 스페셜에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만의 덫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미영 씨를 만난 장소는 동네 마트. 하루를 이곳에서 시작한다는데요.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 저 군것질거리, 간식이요. 이런 거 달달한 거 지금 딱 먹고 싶을 시기야. 그래서 간식거리 사러 왔어요. 주부에게 장보기는 필수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장보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라면과 과자만 가득하네요. 용기라면은 바로바로 물만 부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항상 봉지보다는 용기라면을 추가하죠. 군것질거리 장을 마치고 이제야 채소 쪽으로 발을 돌린 미영 씨. 그렇죠. 채소 섭취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녀가 고른 건 베이컨? 채소는 좀 안 좋아해서 필요할 때만 사요. 지금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간식거리? 네, 오늘도 그녀의 장바구니엔 컵라면과 간식거리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장보기를 마친 미영 씨가 습관처럼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인고 했더니 커피 전문점 아닌가요? 사장님 바닐라 라떼 시원한 걸로 주세요.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하나요? 네. 항상 달달한 바닐라 라떼만 저는 주로 먹죠. 아이고,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쿠폰 도장이 가득하시네. 네. 장보기를 마친 후 이 달달한 라떼 한 잔을 마실 때가 미영 씨의 가장 큰 행복이라죠. 맛있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꺼내는 건 또 커피? 한 컵에 2개나 타서 드시네요. 하나는 싱거워요. 2개를 타야 간이 딱 맞아서 맛있어요. 한 개 타면 항상 좀 뭔가 아쉬워서 2봉지 내지 3봉지 정도 달달하게 진하게. 자, 여기 제 커피 창고예요. 골고루 이것도 이제 다 마셨네. 이거는 믹스, 이것도 믹스, 이것도 믹스, 이거는 라떼, 믹스,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9가지 되네요, 종류가. 근데 믹스 커피가 왜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이거 먹고 싶은 날도 있고 저거 먹고 싶은 날도 있어서 제가 골고루 종류별로 다 사다 놓고 저는 매일 즐겨 먹는 편이에요. 매일 커피 4-5잔에 달콤한 과자까지 섭취하다 보니 늘어난 건 뱃살뿐. 그런데 이 뱃살이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겠죠? 결혼하고 초에도 신혼 초에도 48kg, 50kg도 안 나왔었어요. 그땐 정말 날씬하고 예뻤죠, 몸이. 지금 불과 한 그 2-3년, 3-4년 전만 한 10몇 킬로가 쪘으니까요, 제가 몸무게가. 어머,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미영 씨 맞나요? 늘씬했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왜 식탐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갱년기 오면서 급격하게 식생활이 바뀌면서 모든 제 안에 있는 시스템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갱년기. 맞아. 갱년기가 되면 여성의 뱃살은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몸에 있는 지방이 복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 지방이 복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뱃살과 옆구리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배달 음식을 시킨 미영 씨.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아닌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식사법. 식탐도 많아지고 이 식욕이 억제가 안 돼요. 이 조절을 제가 지금 못하니까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은. 점심까지 먹은 음식의 칼로리는 약 2260칼로리. 하루 칼로리 권장량을 초과할 만큼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제가 다이어트는 뭐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그다음에 한약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8, 9kg까지 뺐다가 그것도 한 달 안에 뺐다가 요요가 배로 오죠. 요요로 인해 체중이 불어나면서 몸도 망가졌다는 미영 씨.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모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살이 쪄서부터는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등이 여기가 너무 아파. 집안일도 못할 만큼 여기저기 느껴지는 통증. 앞으로의 건강이 걱정되는 미영 씨입니다. 저도 이제 뭐 50은 넘었지만 그래도 예쁘게 하고 싶은 나이인데 옷도 입으면은 예쁜 핏도 안 나고 거울 보면은 그 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난 좌절감도 좌절감이고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미영 씨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커피에 군것질에 고칼로리 음식. 이건 정말 걱정되는 수준인데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보자. 그냥 노래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네 우리 딸. 이제 145일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잠 제대로 잘 안 자고 좀 자주 안아줘야 돼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마다 뭔가 먹거나 자거나 계속 봐줘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기 천사가 찾아온 기쁨도 잠시.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 때문에 혜경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임신 막달 출산에 95kg까지 쪘고 애기 낳으면 다 빠진다고 해서 야 이제 다 빠지겠지 했는데 아직도 지금 85? 네, 한참 남았죠. 결혼 전만 해도 60kg대의 체중이었지만 임신을 하면서 30kg이 증가해 95라는 숫자를 찍었는데요. 아기를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안 좋아졌대요. 진짜 80, 90 넘으니까 고혈압 전 단계가 왔고 이게 계속 혈압이 높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고 운동을 좀 해보려 했는데 이게 아기 키우면서 이미 있던 운동기구들 다 육아용품 돼버렸고 걱정이 됩니다. 아기가 2시간 간격으로 깨다 보니 운동도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움직이는 건 집안일 할 때뿐. 백현아, 엄마 일하는 거 보고 있어?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아이가 통잠을 자면 그나마 좀 편할 텐데 막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니까 하나 좀 주시하고 있어야 돼서 그게 좀 걱정도 되고. 아기를 보고 있어야 하니 늘 거실과 주방 이 작은 공간만이 혜경 씨의 운동 코스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정말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남편 퇴근하면 이제 그때 좀 실내 자전거 타는데 그것도 남편 늦게 오거나 아니면 남편도 좀 뭐 바쁘거나 그것도 아니고 애가 좀 크게 울면 내려와야죠. 아기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니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아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시간에 맞춘 규칙적인 식사는 오래전 일. 빵, 과자 등으로 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렇게 안고 먹으려면 식사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젓가락 숟가락 쓰고 국 있는 거 막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대충 빵이나 아니면 간단한 걸로 때우다 보니까 살도 더 찌는 것 같고 그렇네요. 2시간이 지나서야 새록새록 잠이 든 아기. 아기의 자는 기척이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한 혜경 씨입니다. 이때 빨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있어.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바로 편의점 도시락. 데우지도 않고 바로 먹는데요. 저희 집 아가는 좀 많이 자는 아가가 아니어서 잘 때는 저렇게 고이 자게 냅두고 저는 후딱 빨리 먹습니다. 근데 데피지도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 소리가 나면 또 얘가 깨니까 후딱 해치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고서부터 늘 아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다 보니 내 건강을 챙긴 지는 오래.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그녀의 뱃살은 더 불어나기만 합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혜경 씨. 이게 제가 임신하고 살찌기 전에 입고 출근했던 옷들인데 이게 지금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심지어 조금 부끄러워서 안 입어본 지도 꽤 됐는데 야 이거 입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수의복 입고 출근하게 생겼는데 오야 단추가 잠기질 않네요. 사실 살찌고는 이런 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어련히 시간 지나면 빠지지 않을까? 야 그래도 이거 다 신축성 있는 옷들인데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저도 충격받았어요.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현재의 체중으로는 둘째 아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원래는 둘째도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은 혈압도 혈압이고 체중도 체중이고 병원에서 고위험군이라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살을 더 빼고 가지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운동은 고작 아이와 놀아주는 것. 매일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이다 보니 그녀의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몸도 건강도 안 좋지 애도 가져야 되지 이게 다 살 때문이라고 하니까 살을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공감될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니 살이 빠지기란 쉽지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영 씨와 혜경 씨 두 분 다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미영 씨와 혜경 씨처럼 비만이 의심된다면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된 항목이 많을수록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그녀들의 비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을 찾은 두 사람. 우선 최미영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체중이 69.5kg이고 체질량 지수가 중요한데 25 이상으로 28.7이 나오셨어요.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양혜경님은 체중이 84.8kg 나오셨고요. 그래서 비만도는 30 이상인 33.1로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고요. 두 분 다 살을 꼭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미영 씨는 비만, 혜경 씨는 고도 비만 판정으로 둘 다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네요. 네. 살이 쪄도 이 정도로 막 찌고 있는 건 체감을 못했는데 오늘 와서 수치를 보니까 약간 충격적이네요. 제 몸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또 선생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더 심각하고 제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잊어서 그게 큰 문제예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할 텐데요. 과연 두 사람 모두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혜경 씨의 상황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고도비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성인 10명 중 1명꼴로 고도비만 수치가 더 증가할 전망이라네요.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은 체내의 모든 곳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비만한 경우에 대사 과정에서 유발되는 유해 물질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만큼 고도 비만인 경우 사망률과 더불어 각종 질환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정 씨는 오늘도 힘들게 발을 내딛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걷는 것조차 힘이 드는데요. 살찌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걷는 게 힘들고 불편해서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 들어 더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외출조차 쉽지 않다죠. 다리야. 결국 몇 걸음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너무 무릎이 아파서 쉬어야 돼요. 서정 씨는 현재 초고도 비만으로 집 앞 산책도 힘들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체중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어요. 산책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그런데 아직 고비가 남았습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벅차오르는 숨.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마네요. 우리 집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한 번씩 쉬었다 가야 돼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요. 2, 3분이면 될 계단 오르기가 그녀에겐 힘들기만 합니다. 얼마나 몸이 무겁길래요. 조심스럽지만 궁금해지네요. 그녀의 현재 체중은 122kg. 그녀의 허리 치수는 얼마나 될까요? 줄자로 측정해 보려는데 측정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리둘레는 137cm. 그래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좀 속상하네요. 젊은 시절만 해도 약간 통통한 정도였대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죠. 이게 20대 때 나고 이게 30대 때 나예요. 나 이렇게 예뻤어요. 20, 30대만 해도 60kg의 체중을 유지했다는 서정 씨. 하지만 40대 이후 급격히 불어난 살은 그녀의 건강까지 위협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좀 있는 편인데 그날은 오전 아침부터 쉬는 날이었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안 가라앉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상하다 하다가 내가 119를 불러서 내가 타고 갔어요. 근데 119에서 응급실에서 봤더니 뇌경색 왔다고 MRI 다 찍고 있는데. 과도한 체중으로 뇌경색이 찾아온 것은 물론 이제는 이 많은 약들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답니다. 당뇨야, 고혈압, 뇌경색약, 인슐린 이렇게 먹고 있어요. 당뇨 수치까지 올라가 이젠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 당뇨 수치가 한 400이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한 12, 13 막 이 정도 되고 있었고 그래서 당뇨 때문에 이 사람 입원시키자고 의사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 서정 씨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당뇨로 인해 약을 매일 달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됐는데요.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체중 감량이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한 1년을 10,000보씩 걷고 적게 먹고 조금씩 먹어야지 계속 이러고 안 먹고 이래갖고 30kg를 빼놨는데 요요가 무서운 게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생활 습관이나 뭐가 변하지 않는 이상 배로 찌더라고요. 초고도 비만으로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청소도 허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의 뱃살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허리 아파.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로 인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된 서정 씨.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몸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서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청소에도 요령이 생겼다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주변을 쓸어주는 게 전부. 그래서 청소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답니다. 청소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남들 빨리 1시간에 빨리빨리 할 거 난 좀 오래 걸리고 더디게 하는 거죠. 청소를 마치고 바로 소파에 눕습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쉬어야만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정 씨. 그녀에겐 바라는 꿈이 있다는데요. 차 안 갖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겠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겠고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평범하게 좀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살이 쪄버려서. 소정 씨처럼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수록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췌장 기능 저하가 오게 되고 인슐린으로 인해 체중 증가에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앞서 나온 사례자들처럼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이 우리 몸의 건강까지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데요. 복부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해서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리둘레가 2cm,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의 숨은 주범이 바로 장내 세균이라는 사실. 비만과 장내 세균은 연관이 있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0대 20 정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장내 유해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더 쉽게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해균보다 유익균의 비율이 높은데요. 하지만 기름기,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이 장 속에서 분해되면 결국 유해균이 되어 뱃속에 축적되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저하시키고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늘어난 장내 유해균이 뇌에서 자꾸 먹으라는 명령을 내려서 체중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장내 세균에 따른 쥐의 체중 변화를 실험한 결과 쥐의 체지방이 15일 만에 2배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건강을 챙긴다는 원앙 부부가 있다는 이곳. 언뜻 봐도 이분들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지금 공원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공원에서 운동하려고 지금 스트레칭 중이에요. 아내가 30kg 감량한 후로는 계속 꾸준히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네, 제가 30kg 감량한 조혜진입니다. 우와, 30kg 감량이요? 건강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는 혜진 씨. 살이 찔 체형도 아닌 것 같은데 30kg이나 감량했다고요? 2015년 8월 31일 사고였는데요. 교차로에서 이제 그쪽이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수술도 한 10차례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살도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경험했다는 혜진 씨. 부상도 심각했는데요. 무려 한 달 이상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회복이 중요하니까는 또 고단백, 고지방,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것들 위주로 먹다 보니까는 그리고 당연히 누워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회복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대신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사고 후 30kg이나 체중이 증가한 혜진 씨. 체중이 불어나면서 이상 지질 혈증과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로감이 높아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속도 너무나 안 좋으니까 어쨌든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이 감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예뻐진 것도 있겠지만은 활동적으로 되니까는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뭐 너무 행복합니다. 큰 사고로 인해 나빠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매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부부. 그런데 걷기에도 방법이 있다고요? 걷는 게 운동 방법인데 그냥 걸으시면 안 돼요.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 포인트는요. 몸 살짝 5도 정도만 살짝 하면은 복부에 힘 딱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보폭 뒤꿈치부터 발 앞까지 차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고 다른 데 힘들어가지 않게 하고 배에만 힘주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운동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올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매일 생활화하고 있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시간을 많이 서로 같이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더라고요. 둘이 함께이기에 운동이 즐겁긴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우 힘들어. 하나 더. 자, 서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힘들 때마다 끌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는 운동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하게 되죠. 하고 싶지 않다가도 옆에 있고 하나 더 하게 되고 2개 더 하게 되고 강제성이죠, 강제성. 집으로 돌아온 혜진 씨. 그런데 거실로 향하는 걸음걸이가 좀 독특합니다. 아니 왜 집에서 그렇게 이동하신대요? 아유, 여기 있구나. 남편이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우리 길게 운동하기도 힘들고 시간을 또 따로 내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그럼 짧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던데요. 왜 원래는 그 하체만 알려줬는데 이렇게 상체도 이렇게 가오리처럼 해서 재밌게 하더라고요. 운동 동작을 살펴보니 인기 가수의 댄스와 비슷한데요. 좋아하는 춤 동작을 활용해 운동으로 바꾼 센스가 돋보이네요. 이 자세 그대로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한다는데요. 이건 뭔가요? 이거 귀리예요. 제가 탄수화물을 귀리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꼭 챙겨 먹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전자레인지를 한 1분 30초 돌리면은 훌륭한 죽이 돼요. 그래서 한 끼 대용으로도 너무 좋고 막 포만감도 있더라고요. 귀리에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된대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배변 활동을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귀리죽. 만들기도 간편하네요. 좋은 탄수화물 챙겨 먹으니까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한 시금치 무침과 생오이 그리고 삶은 양배추까지 준비 완료. 저는 이 비율을 좀 지켜서 먹는데요. 탄수화물 1, 단백질 1, 채소 양 2 해가지고 1대 1대 2 이 비율로 지켜 먹고 있어요. 1대 1대 2 비율의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꼭 이 비율의 밥상으로 관리하고 있대요. 그런데 밥을 먹는 남편의 표정이 썩 좋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먹을만 하다? 무슨 의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을 안 하면 맛은 좀 덜하죠. 근데 맛은 덜한데 이렇게 먹으니까는 사실 속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렇게 막 허기진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제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뭐 간식이 땡기거나 막 그러니까 폭식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 혜진 씨. 이것도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인가요? BNR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식후에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매일 남편과 함께 꼭 챙겨 먹고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육류를 좋아해서 아무래도 화장실 가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같이 먹으니까는 속도 편하고 특히 화장실 가기가 좀 편해서 좋아요. 부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이 녀석. 혜진 씨가 강아지 사료에도 꼭 챙겨주는 게 있다는데요. 이 하얀 가루는 뭐죠? 강아지용 BNR17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유산균인데요. 살찌는 거 좀 방지되고 해서 챙겨 먹여요. 오, 강아지도 BNR17을 먹는다고요? 아이고, 이제는 키우는 반려견도 건강관리를 하는 시대가 됐네요. 그래, 잘 먹고 살찌지 마라. 이 중성화 수술하고는 살이 좀 쪄요. 그래가지고 이거 챙겨 먹이기 시작하고는 좀 조절되는 것 같아요. 사고로 불어난 체중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던 혜진 씨. 하지만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몇 년 동안, 다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 잘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장도 건강하고 그리고 잘 더 유지하고 싶어요. 화이팅! 혜진 씨의 건강 비결. 올바르게 걷고 스쿼트를 생활화하고 1대1대2 비율로 먹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었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혜진 씨가 꾸준히 섭취한 BNR17이 뭔가요?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유산균입니다.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하고 유래했기 때문에 모유 유산균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BNR17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입니다. BNR17은 모유에서 추출한 건데요. 모유에는 사람 몸에 유익한 수백 종의 미생물이 존재하죠.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도도 감소시킨 것처럼 BNR17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대요.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바뀌는데요. 단당류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살이 쉽게 찌는데 영향을 준다죠. 이에 BNR17은 탄수화물 섭취 시 단당류로 바뀌는 것을 다당류로 바꿔서 체내 흡수를 막아준답니다. 12주 동안 BNR17 섭취 후 대변 검사를 한 결과 다당류 함량이 5배가량 높다는 것과 체내 배출 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주간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혈중 인슐린 농도도 낮추어 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함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임상 결과도 확인되셨죠? 걸어가는 뒷태부터가 다른 이분. 군살 하나 없이 늘씬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혹시 다이어트 성공하신 박지선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제가 박지선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27kg 감량에 성공한 박지선 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날씬한데 한때 체중이 78kg이었다고요? 아, 지금 모습 보면은 다들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다들 안 믿기시더라고요. 보실래요? 결혼 전만 해도 늘씬했던 지선 씨. 하지만 임신을 하면서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 때문에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죠. 식도염에 가까웠고요. 이게 당뇨 직전까지 그렇게 피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체중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걸 참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그때 몸소 느꼈죠. 불어난 체중 때문에 허리 통증은 기본이고요. 먹기만 하면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았대요. 모든 원인은 비만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세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면서 저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굳게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했죠. 어머, 이게 누구예요? 다이어트 성공 후 자신감도 되찾고 제2의 인생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는 지선 씨. 발걸음도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른대요.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9시도 안 된 시간인데 어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공복에 운동하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공복에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찾은 곳은 헬스장. 운동 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답니다. 언뜻 보면 차처럼 보이기도 하고 뭘 드시는 걸까요? 저만의 루틴인데요. 일단 운동을 오면은 운동 30분 전에 이렇게 블랙커피 미지근하게 한 잔 먹고 운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과연 운동 전에 마시는 블랙커피가 도움이 될까요? 운동 전 커피를 마시면 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운동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이 깨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각성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 속 카페인은요, 글리코겐 분해 속도를 높여서 신체의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랙커피 한 잔을 섭취하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매일 운동하려면 지겹잖아요. 이에 신나는 음악에 댄스를 결합한 운동으로 몸매를 가꾸면 너무 즐겁고 재밌겠죠. 주변 엄마들도 부러워한다죠. 몰랐어요. 원래 날씬하신 줄 알았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날씬하시잖아요. 아우 탄탄한 몸매는 관리뿐인 것 같아요. 따라하고 싶은 몸매입니다. 절대적으로. 운동을 마치면 꼭 체크하는 체중. 체중을 매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약간 뿌듯하면서 옛날 생각이 모락모락 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녀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몇 점이요? 현재 체중량은 이제 51kg에 고근력량이 매우 높으세요. 22.58이면 매우 높으신 거고, 거기에 이제 체지방량이 지금 9.9이시니까 이건 매우 좋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20대 중에서도 이제 운동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의 몸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너무 좋으세요.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는데요. 아이고, 저 동작들이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보통 TV 보면서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그러는데 길게는 안 해도 TV 보는 중간에는 그냥 운동하려고 복근 운동, 다리 들어 올리면은 복근 운동.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눕는 습관. 나이가 들면 이런 습관이 절로 몸에 배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파랑 친해지는 순간 이제 살은 점점 불어날 거예요. 운동 후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그녀. 운동 습관만큼이나 식습관도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냥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위주. 족발, 치킨, 피자 이런 것도 종종 일주일에 한 3-4번 항상 간식으로도 먹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신 거예요? 지금은 간식을 웬만하면 다 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야채 위주로. 족발, 치킨 그런 음식들이 사실 얼마나 맛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니 식단부터 바꿔야겠죠? 그런데 체중 관리 중에 고기 먹어도 되나요? 예전에는 기름기 많은 곱창, 족발, 삼겹살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또 단백질도 또 섭취해야 되니까 기름 없는 목심으로 해서 점심에 대용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향기만 맡아도 정말 침이 고이네요. 기름기 적은 목심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여기 또 하나의 비법이 있대요. 제가 고기 먹을 때는 꼭 같이 먹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쌈 대신
고기에다가 새미역을 싸서 같이 즐겨 먹어요. 지선 씨가 즐겨 먹는다는 밥상이 준비됐습니다. 예림아 밥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지선 씨를 보며 기분 좋은 사람들은 바로 가족. 체중 감량 후 함께하는 식사가 더없이 즐겁다죠. 아이고, 딸도 엄마의 식단대로 맛있게 먹어주네요. 맛있어? 상추도 상추만의 맛이 있는데 이거 미역도 미역만의 또 식감도 좋아서 맛있게 즐겨 먹어요. 엄마 따라 채소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아요.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식전이나 식후에 챙겨 먹는 거래요. 비엔날 17인데요. 밥 먹고 나서 항상 챙겨 먹는 거예요. 과체중이었을 때 매일 소화제를 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소화제 먹는 일이 줄어들었대요. 예전에는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유산균이다 보니까 소화 기능에 참 도움을 많이 주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편하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다이어트 성공 방법은 매일 거울을 보는 것. 거울을 보면서 몸매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네요.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만 조금만 투자한다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지선 씨의 건강 비결. 꾸준한 운동과 매일 체중을 체크하고 고기와 해조류를 함께 먹으며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위해 노력했네요. 실제로 비만 및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비엔알 17을 섭취한 결과 허리둘레가 약 5cm나 감소, 복부 내장 지방 감소도 확인했습니다.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가 비엔알 17을 섭취한 후 감소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칼로리를 축적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비만 쥐에게 비엔알 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한 결과 이 뱃살의 주범인 백색 지방 크기가 3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비만 상태를 유지했던 미영 씨와 혜경 씨. 두 사람 모두 체중 감량을 잘하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운동은 잘 하고 계셨어요? 그럼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또 살도 좀 빠지고 하니까는 열심히 꾸준히 매일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앞서 혜진 씨가 남편과 꾸준히 했던 운동을 참고해서 미영 씨도 아직은 어색하지만 매일 스쿼트 운동을 했는데요. 힘든 만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겠죠? 혜진 씨처럼 하루 한 끼는 채소 식단으로만 먹고요. 비엔알 17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혜경 씨 역시 집안 구석에 있던 자전거를 다시 꺼냈는데요. 엄마가 열심히 살을 빼서 다시 돌아오겠어.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하루 한 끼 채소 식단과 비엔알 17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과연 그녀들의 몸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미영 씨는 체중, 허리둘레,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감소. 혜경 씨 역시 허리둘레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감소했네요. 조금 빠졌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이 복부 비만은 제가 꼭 빼가지고 여름에는 정말 예쁜 티 좀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출산 전 몸매로 돌아가시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올 여름 다이어트 꼭 성공하겠습니다. 파이팅! 비엔알 17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데요.
비엔알17의 하루 권장량은 400에서 900mg 정도이고요.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는 쉽게 사멸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올 여름을 대비한 다이어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살들과 작별하고 싶다면 건강한 식단을 생활화하면 어떨까요?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두 개 더. 네. 채널 A